자, 교재 43페이지 43쪽 보시면 결격 사유 12가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벗어나는 방법. 오늘 고급 수준으로서는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3년이 적용되지 않는 것 4개만이라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만 수업하고 말 것도 아니고 5, 6, 7, 8, 9, 10,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한 단원에 하나씩 계속 짚어갈 테니까 오늘은 고급 수준은 4가지라도 암기하시고, 암기하라고 별도의 암기표에도 나가 있습니다. 17번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교재 44쪽입니다. 오늘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자격증을 따신 분이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기 전에 뭐부터 받아야 되고, 교육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의 절차 공부하셨습니다. 그 다음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자, 무등록업자에 대한 처벌 3년에 3천만 원 이런 게 수업이 되었는데, 등록이 되지 않는 사유를 결격 사유로 한다 공부하셨죠. 그리고 결격 사유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벗어나는 것까지 이제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등록이 됐겠죠. 등록이 된 자를 뭐라 부른다? 개공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장님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개공사가 중개 업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무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단원이 사무소 설치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 내가 등록이 됐다면 영업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익히셔야 돼요. 첫째, 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무소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공부해야 안 되겠습니까? 1번에 1번 내려오면 제목에 줄 것입니다.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이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등록을 한 군데 했으면 사무소는 반드시 하나만 둬야 되는데 옆에 위반시 어떻게 되어 있죠? 임의적 취소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별표.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소를 2개, 3개 만들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다가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인데, 거기 사무소 2개 위반이 여러분 밖에 나가면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는 걸 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 있죠. 이것도 사무소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시사무소도 똑같습니다. 이 미적 취소 사유에다가 더하기 1년에 1,000. 그러니까 텐트나 파라솔도 사무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번 또 예외. 이것도 중요하죠. 뒤편에 따로 공부하겠지만 법인인 개공사는 찾았나요? 동그라미 놓고 바로 밑에 줄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요거 줄 하나 꺼셔야 됩니다. 그때 분사무소는 우리말로는 지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분사무소가 뭐라고요? 지점이다. 지점. 지점은 누가 만든다? 법인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사무소를 하나만 만들어야 되는데 법인은 뭐를 만들 수 있다? 지점을 만들 수 있다. 줄 하나 꺼셨고, 자, 이렇게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내려가면 2번 개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근데 개시하는 게 모두 몇 개? 4개니까 이게 또 문제 내기 좋은 거예요. 1번 등록증 원본 등 동그라미 합니다. 2번 개공사와 소공사 자격증 원본 자 동그라미 합니다. 3번 중개보수 요일표 수수료표 걸어놓고 영업합니다. 보수할 때 수 동그라미. 4번째 보정설정 서류 보 동그라미 놓고 내내 했죠. 자, 여러분 개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등, 수, 보, 자를 개시한다. 지금 4가지 동그라미 해드렸습니다. 등이 뭐죠? 등록. 오늘 영업하려면 등록증 받아서 걸어놓고 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 등록증 개시합니다. 수는 수수료표, 보, 보증서류, 자, 자격증 원본을 개시하는데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4개니까 문제 내기 좋았겠죠? 쓸데없는 거 걸어놓고 밑에 있지만 뭐 사업자 등록증, 실무교육 이수증, 단골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등수, 보자는 개시하니까 모의고사 치고 나면 내 등수를 보자. 그러면 개시돼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치고 나면 내 점수를 봐야 되잖아. 그죠? 등수, 보자는 개시한다. 하고 4가지를 익히시라고요.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그때는 별도의 말이 없더라도 게시하는 것은 전부 원본입니다. 여러분 사본을 걸게 되면 복사해서 다른 사람 이름을 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별도의 말이 없더라도 게시는 전부 원본입니다. 원본. 약국이나 병원에 가보셨나요? 약사 자격증, 의사 면허증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원본 딱 끌어놓고 영업합니다. 게시하는 것들은 원본이다. 자, 그러면 이제 게시도 했고, 이제 세 번째, 간판을 달아야 안 되겠어요? 중개사무소라면 사무소 명칭과 5개 광고물의 표기 의무 해서 동그라미 1번.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사무소 명칭에 번호 답니다. 1.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사표 1번 달고 또는 2번 답니다. 부동산 중개 2번 달아놓고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문자의 동그라미. 자, 이거를 우리는 문자의 의무다 이렇게 부르는데 문자라는 게 지금 이 말 한 거예요. 1번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무슨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번호를 2개 달았는데 아니 무슨 법이 간판을 이렇게 다세요 저렇게 다세요 이런 것도 규제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안 하니까 밖에 나가보면 무슨 컨설팅 사무소 이런 게 없나? 기획 부동산 또는 개발 부동산 이렇게 막 적으니까 일반인들이 딱 보면 정상적인 개공사인지 무자격자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자를 위반하게 되면 교재도 나오지만 100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위반한 자가 개공사가 아닌 자가 위반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사정이 1년에 1,000만 원으로 확 달라집니다. 자, 다시 이렇게 써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위반하는 자가 개공사가 위반할 수 있잖아. 그죠?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개공사도 아닌 자가 개공사인 것처럼 이렇게 쓰면 사정이 확 달라집니다. 얼마? 1년에 1,000이니까 이거를 누가 위반한다를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이걸 의식을 안 하면 한 번은 100만 원 과태료가 맞다더니 한 번은 또 1년에 1,000이 맞다 네네네네 이거 막 정신없이 막 꼬여 있다고요. 자, 그래서 누가 위반하느냐를 의식해 놓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거기 내려가면 3번에 3번 개공사 아닌 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거기 줄 한번 꺼보십시오. 3번에 3번 개공사 아닌 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거 당연한 거지. 옆에다가 위반 시 1년에 1,000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스토리가 이렇게 갑니다. 이제 등록이 된 여러분들은 사무소를 만들고 영업하는데 사무소 몇 개 만들어야 된다? 딱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근데 2개나 3개 만들면 1년에 1,000만 원이고 취소될 수 있다. 이거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소를 만들었으면 게시하는 게 4가지가 있다. 뭐를 게시한다? 등수보자 게시한다.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다. 그 다음 사무소를 만들었으니까 간판을 걸어야 되는데 간판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된다. 근데 개공사가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 아닌 자가 이랬으면 사정 확 달라진다. 그죠? 1년에 1,000. 스토리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른쪽 가면 4번. 이제 영업을 하려면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야 된다. 거기 표시에 동그라미 해놓고. 자, 1번. 개공사가 의뢰받은 물건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및 개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되 또 중요한 말 나옵니다. 줄 거 씁니다. 중개보존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럼 광고를 할 때는 뭐를 표시해야 되는데 박스, 사무소 명칭, 명칭에 동그라미, 소재지, 동그라미, 연락처, 동그라미, 등록번호, 동그라미, 바로 밑에 개공사 성명, 성명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모두 몇 개 했죠? 오, 5개니까 또 갱가식 문제 내기 좋다니까요. 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시 광고의 의무는 설명을 이렇게 했죠.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그죠? 게시판이나 전봇대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이 법 때문에. 여기 물건에 대한 광고를 하는데 빌라 사진을 찍어 놓고 올수리 되어 있음, 거실, 욕실 있고 금액은 얼만데 생각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이런 광고 본 적 있습니까? 지금도 가끔은 보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광고가 딱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광고를 정상적인 개공사가 하는 거다. 무자격자가 하는 거다. 집주인이 직접 광고하는 거다. 구분된다, 안 된다?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자격자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고 고객이 연락 오면 영업하는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고 표시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게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법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5가지니까 문제 내기 좋다. 지금 이 말 한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했는 게 뭐죠? 사무소 명칭, 미래공인중개사 사무소 반드시 적어야 돼. 소재지 서울 강남구 뭐 역삼동에 있는 역삼동 몇 번지까지는 안 적어도 돼요. 역삼동 소재, 사무소 연락처, 전화번호 반드시 적겠죠. 대표자 개공사 김갑동, 그리고 등록번호 뭐 서울 뭐 12에 1, 2, 3, 4, 5, 6이라는 등록번호 5가지를 기재하라라고 법에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영업하는 걸 방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위반하면 제재가 뭐죠? 위반하는 자가 첫 번째 개공사가 이거 위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개공사는 얼마?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근데 개공사도 아닌 자가 개공사인 것처럼 이렇게 광고하는 수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요거는 위반하면 얼마로 간다? 1년에 1000이에요. 항상 이 단어는 누가 위반을 한다를 의식하라 이 말이에요. 어렵진 않은데 그걸 헷갈려 해요, 괜히. 자, 그런데 이렇게 광고할 때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이라고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사로 듣고 계시는데, 그죠? 이 법이 중개보조는 시험에도 들어왔습니다만, 중개보조는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법이 딱 들어오니까요. 우리 중개업계가 덜썩거렸어요. 왜 덜썩거렸는가 하면, 여러분, 물건에 대한 광고를 못한다. 이 말은 영업을 하지 마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아찔한 조문인가 하면,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봐요. 제가 중개보조원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데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을 뿐이지 인간성이 나쁜 사람 아니죠. 중개보조원이 영업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고객 관리 잘하고 인물 좋고 성실하고 신의로운 사람 많습니다. 단지 그 사람은 뭐가 없다? 자격증만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중개보조원이라고 제가 치고 제 친구가 건축업자예요. 그래서 대학교 앞에 원룸을 하나 지었어. 그럼 제가 친구니까 야, 네가 전적으로 방도 새도 놓고 이 원룸이 좋은 주인 있으면 팔아줘. 그럴 수 있겠지. 그럼 제가 중개보조원일 때 이렇게 광고했겠죠. 뭐 건국대학 앞에 올수리 되어 있고 옵션 어떻게 되고 보증금 5천에 월세 30입니다. 하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고객을 만나서 관리를 했을 건데 지금부터는 중개보조원은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그지? 그럼 나는 영업을 못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중개업계가 덜썩거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친구로부터 이런 물건을 받았다면 굳이 광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무소 이름으로 넣으면 되겠지. 사무소 이름으로 광고하면 되니까. 그럼 그래서 영 못하지는 않았는데 불편하잖아요. 중개보조는 하루 종일 사무소 붙어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렇게 광고 냈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계약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내 물건 뺏어간다라는 말도 될 수도 있다고. 좀 과장된 이야기지만 그래서 중개업계가 덜썩거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된다는 걸 줄을 끄면서 뭐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밑에다 적으셔야 돼요. 더러워서라도 자격증 따고 영업해야 돼요. 그 더러워 이렇게 딱 적어놔야 돼. 더러워서라도. 그죠? 아니 그래서 5월 초니까 또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동료의 말씀이기도 하죠. 지금도 밖에 나가면 자격증 없어도 중개업 할 수 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맞잖아. 중개보조원 없어도 할 수 있고 부친이 줘도 자격증 없이 연락 영업하잖아. 그죠? 그런데 결국은 없으면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기왕 여러분들은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니까 이왕 원래 꼭 자격증을 따시도록 하라고. 그죠? 옆에 적었습니까? 더러워. 이래 적어놔야 돼. 더러워서라도 자격증 따놓고 영업하셔야 돼.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 거예요. 이게 자격증은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격증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구분은 자꾸 갈 거예요. 지금 광고 못하게 하고 있잖아, 지금. 광고를 못한다. 이 말은 영업 못한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업계가 덜썩거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지금까지 설명을 강하게 했던 것이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3번 추가된 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 3번 오른쪽 제일 밑에 3번입니다. 개공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 인터넷의 동그라미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이 5가지 사항 외에 중개 대상물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역시 이것도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주목합니다. 광고를 할 때는 이렇게 5가지를 적어놓고 하라 그랬죠.
안 하면 개공사는 얼마? 100만 원 과태료. 아닌 자가 하면 1년에 1000만 원인데 여기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할 때는 추가로 적어야 되는 게 있다. 요즘 여러분 인터넷으로 광고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뭐 한방, 직방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는데요. 부당한 광고를 많이 하는 거라. 사실은 이거죠. 광고할 때 인기 있는 물건은 잘 없는 거잖아요. 뭐 가격이 싸고 위치가 좋고 물건이 가격이 좋으면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팔리잖아요. 지금 그죠? 인기 있는 물건은 잘 없는데 이런 인기 있는 물건이 없으면서 있는 척해서 고객을 유인한다고. 그리고 고객을 유인해놓고 고객이 연락이 딱 오면 아, 1시간 전에 팔렸는데 이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영업하는 게 많더라고요. 특히 사람을 보고 대면 광고하면 그렇지는 않는데 인터넷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불특정 다수를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법을 바꾼 거예요. 인터넷을 광고할 때는 추가로 이거 적어야 된다. 그죠? 추가로 적는 걸 가만히 보면 요거 가짜 광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봐요. 인터넷으로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기업. 물건에 대한 종류 이번엔 적어야 돼. 종류가 뭔가 하면 아파트다, 빌라다, 원룸이다. 소재지는 강남구 역삼동 17번지, 면적은 32평, 가격은 얼마다. 그리고 니은의 거래 형태, 매매다, 임대다. 이까지 적어놔야 돼. 매매다, 임대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총 층수 적어야 돼. 20층 중에, 이거 적어야 돼. 20층 중에. B,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준공 검사 받은 날 적어놔야 돼. 그 다음에 건물의 방향, 남향이다, 동향이다, 방의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 일자, 주차 대수와 관리비는 얼마 나온다 까지 적어야 돼. 자, 그럼 여러분 요 내용을 딱 들어보면 가짜를 넣기에는 너무나 무리잖아. 가짜 물건을 넣기에는. 그죠? 그래서 인터넷을 광고할 때는 이런 것들이 추가로 광고하도록 도입이 됐습니다. 이거 위반하면 뭐라고 돼 있죠? 역시 광고 위반이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근데 개공사가 이걸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인데 개공사 아닌 자가 이래 하면 사정 달라져요. 얼마로 넘어간다고요? 1년에 1000.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돌았습니다. 넘어가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광고를 할 때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금지한다. 이게 돌았어요. 별표 탁 찍어 놓고 자, 부당한 표시 광고는 밑에 둘째 줄에 제재가 얼마짜리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럼 여러분 구분해야 되겠죠? 봐요. 표시 광고를 위반, 광고라고 나왔잖아요.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아닌 자가 하면 1년에 1000인데 이번에는 글자가 3개 붙었어요. 부당한 표시 광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100이 아니고 얼마로 간다? 500만 원짜리다.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 자, 그러면 부당하게 표시 광고하는 거 한번 볼까요? 하나만 봐도 답은 되죠. 기업,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을 있는 척하고 올려요.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부당한 표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미엄 한번 봅시다. 미엄. 중개 대상물의 입지 조건, 생활 여건, 가격과 거래 조건 등 중개 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빠뜨리거나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줄 것입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소비자를 속이는 하면 이건 그냥 광고의 의미가 아니고 부당한 표시다. 이 정도는 찾아내겠습니까? 이 5가지를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럼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 있죠. 그냥 광고를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부당한 표시라는 말이 나오면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자, 그럼 또 6번이 또 연결되죠. 제목이 줄 건데 인터넷 표시 광고를 모니터링 하겠다. 모니터링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광고를 하면 이 사람이 있는 물건인지 가짜 광고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직방, 한방 이런 데다가 정보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장관이 아, 이거 좀 가짜 같다.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광고 같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시오 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첫 번째 모니터링 대상 누가 한다? 국토장관은 동그라미. 둘째 줄 것에 줄 것입니다. 표시 광고 위반을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줄 딱 꺼놓고. 자, 모니터링 했으니까 한방이나 직방에 자료가 올라가 있으면 진짜 있는 물건인지 자료 제출해 보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료를 안 갖다 내는 자는 위반이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둘째 줄에 국토장관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아, 그럼 여러분들은 부당한 표시 들어오면 제재가 얼마? 500. 그 다음에 모니터링 들어오면 얼마? 500. 자료 안 제출하면 500이에요.
자, 암기표 가지고 계시죠? 암기표 암기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암기표 15번 봅니다. 암기표 15번 찾았습니까? 자, 지금부터 암기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하니까 운명이요 정보통신 모니터링을 부당 표시한 연자씨는 500만원짜리 과태료예요. 제목을 잡아야 노래 가사라도 나올 거니까 제목부터 잡으시는데, 자, 정보통신 모니터링 지금 했고 부당 표시하는 거 보셨죠? 500만원짜리. 그 다음 연자씨 할 때 연이 뭐죠? 오늘 했잖아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원짜리. 그때 연이 들어와 있어요. 자, 전부 다 수업은 했던 거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익혀나갑니다. 암기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올라갑니다. 교재 47페이지. 자, 제일 위에 보면 위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위탁은 뭔가 하면 그냥 줄만 하나 꺼십시오. 국토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다음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직방, 한방 이런 데 있는 자료가 정상적인지 모니터링 하는데 국토장관이 다른 일은 안 하고 그 자료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맡긴다. 맡긴다를 위탁이라 그래요. 가볍게 줄만 껐습니다. 기억에 어디? 공공기관에 맡길 수 있다. 공공기관 줄 긋고 니은 끝에 정부 출영기관 밑줄 디귿 끝에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밑줄 그 다음에 리얼 이런 업무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또 내려가면 7번 별표. 이제 모니터링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모니터링은 이런 식으로 한다 하고 작년에 한 문제 냈어요. 모니터링 방법은 두 가지예요. 기본 모니터링 밑줄 꽂고 얼마마다 실시합니까? 옆에 분기별로 실시한다. 분기별 동그라미. 분기가 얼마죠? 석 달마다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수시 모니터링 동그라미. 수시 모니터링은 언제 하죠? 둘째 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체크했습니까? 자, 문제 내겠습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수시로 실시한다. OX, X 그게 수시 모니터링이에요. 다시 수시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한다. OX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들어온다 하는 걸 딱 잡으셔야 돼. 그 다음에 모니터링 업무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으면 밑에 동그라미 3번에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분기가 끝났는 날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내로 보고해라. 자료가 가짜가 있더라 없더라 이런 걸 보고하는 거예요. 수시 모니터링은 언제까지 보고해야 되죠? 모니터링 업무를 끝났는 날로부터 15일 내로 해라. 그 정도만 짚으시면 돼요. 더 이상 깊게 나올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모니터링 하는 말도 들으셨습니다. 자, 넘어가면 8번째 또 사무소를 갖췄는데 간판의 철거 임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또 간판의 철거 임무는 아주 가벼운데도 시험에 자주 연결했는데, 자, 언제 간판을 철거합니까? 기억, 박스,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하면 이전, 동그라미. 여러분 서울에서 영업하다가 수원으로 이전했어요. 간판 철거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간판을 철거 안 하고 가니까 그 간판을 달고 무자격자가 일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전하면 뭐해라? 철거해라. 니은 폐업 사실을 신고하면 폐업의 동그라미. 이제 영업 그만하면 철거해야 돼요. 근데 철거를 안 하니까 자격증 없는 자가 그 간판을 달고 일하더라니까요. 폐업. 3번 취소를 받으면 취소의 동그라미. 자, 세 가지 경우인데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왔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철거하라는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요? 거기 기억 1번에 보시면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박스 밑에 2번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대집행할 수 있다. 줄 것이야 돼요. 그 대집행한다는 말은 대신 집행한다. 이 말은 강제로 철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강제로 철거해서 이제 경비를 청구하지. 여기에 철거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다. 이렇게 걸면은 틀린다고요. 근데 잘 걸려들어요, 그거. 그래서 거기 8번 제목 옆에 적어놨잖아요. 간판 철거 의무 했는데 위반하면 과태료는 없어. 일부러 적어놨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쫙 공부하고 있는데다가 요 문제 딱 끼우면요. 아, 요거 100만 원 이렇게 막 딸려 들어간다고. 과태료가 없다. 그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과태료는 없는데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로 철거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거기 박스 안에도 다 시험에 들어왔던 거지만 니은, 갈관이 휴업했을 때 철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휴업하면 휴업 끝나면 다시 하는데 왜 철거하는데, 그죠?
그 다음 디귿. 취소를 받으면 철거하라고 그랬지. 업무 정지 받았다. 철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업무 정지 끝나면 일을 할 사람인데 그 철거할 이유가 없죠. 그런 것들도 다 답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이잖아. 그죠? 취소됐을 때 철거하지. 업무 정지 받았으면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업무 정지다. 그 업무 정지가 끝나면 다시 할 수 있는 걸 왜 취소할까요? 자, 이제 사무소를 만들고 게시할 것, 광고는 어떻게 하고, 광고했을 때 모니터링은 어떻게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진행이 됐다면 드디어 큰 2번,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현실적이니까. 자, 사무소 이전은 이렇게 일어나겠죠. 여러분 여기 강남이라고 칩시다. 강남 역삼동에서 중개업을 하던 자가 구리시로 이사합시다. 구리가 잘 된다네요, 요즘은. 구리시에 가면 뭐 수택동 이런 데 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역삼동에서 영업하던 자가 구리 수택동으로 왜 이사 갔을까요? 이걸 잘 될 것 같았어. 가고 싶었어. 이거를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다 그래요. 이럴 수도 있죠. 역삼동에서 영업하던 자가 강남의 삼성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쪽으로 이전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데, 자, 사무소는 관할구역 외로 가나 내로 가나 항상 이사부터 하고 신고하니까 사후 신고제가 도입돼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후 신고제라는 게 뭐죠? 이전부터 하고 며칠 내로 10일 내로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글자 하나에 핑핑 날아다닙니다.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10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이전한 자는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강조 안 하면 찾아내겠습니까? 이거 웬만큼 눈 밝아가지고. 그래서 사무소는 사후 신고제가 도입돼 있다. 이게 가장 의식 있는 거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출제된 바도 있고 글자 하나에 한 문제씩 막 핑핑핑 날아다닙니다. 여러분들 볼까요? 자, 사무소 이전 신고 관할 지역 내로 이전했을 때 동그라미 1번 이전한 날로부터지 이전할 날이 아니잖아 지금 이게. 그죠? 한 날로부터 이전부터 하고 10일 내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자, 오른쪽에 이것도 하나 체크합시다. 49페이지 상단에 관할구역 외로 갔을 때도 똑같아. 동그라미 1번 이전한 날로부터 이래 나가잖아. 그죠? 10일 내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데 서류는 밑에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있으니까 또 공부도 많이 해왔으니까 현실적으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하던 자가 나 구리시 수택동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전부터 하고 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10일 내로 자, 요 그림에서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전 후 등록관청 구리시청에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때 구리시청에 신고할 때 서류가 뭘까요? 가져가는 서류. 책에는 있지만 자, 첫 번째 등록증 가져갑니다. 이거 왜 가져가는가 하면 내가 역삼동에서 영업할 때 등록증 받아서 영업했잖아. 아까 등록의 절차. 등록증 받았겠죠. 거기에 뭐 미래공인중개사 돼 있고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것을 걸어놓고 영업했잖아요. 그죠? 자, 내가 구리로 갔으니까 이제 저희 등록증을 갖다 내야지. 이 사람이 어디서 이사 왔다는 걸 알게 된다니까. 그죠? 등록증을 딱 갖다 내면 다시 등록증이 나오겠지. 자, 이 등록증은 뭐 미래공인중개사 돼 있고 누가 발급했다? 구리시장이 발급한 것을 걸어놓고 영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갖다 내는 것 등록증. 두 번째 갖다 내야 될 거. 내가 수택동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 들어왔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것을 사무소 확보 서류. 이게 제출하는 서류예요. 이건 막 악유하는 게 아니고 상식입니다. 내가 강남에서 구리로 이전했다. 가지고 있던 등록증 갖다 내야 돼. 그래야 어디서 온 걸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왔다는 표시를 해야 되잖아. 사무소 확보 서류. 자, 법에서는 사무소 확보 서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가져갈 건 뭘까요? 점포를 하나 샀으면 매매계약서, 수택동에 샀다는 매매계약서, 빌렸으면 임대차 계약서. 내가 원래 점포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건물 등기부에 내 거라고 나타나잖아.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법조문에는 사무소 확보 서류, 이거는 기억한다니까. 근데 사무소 확보 서류가 뭐죠? 하면 몰라요. 이러면 이제 날 새는 거예요, 지금. 시험에 그렇게 물어들어요. 뭐 가져간다고요? 샀으면 매매계약서, 빌렸으면 임대차 계약서,
점포가 있던 사람이면 건물 등기부에 내 거라고 나타나잖아, 지금. 그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이 들어올까요? 몰라. 조사 안 해봤어. 근데 임대차 계약서가 많겠죠? 감각을 살리려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관할구역 외로 갔을 때 그렇게 한다면 관할구역 내로, 예를 들어서 역삼동에서 삼성동으로 갔다. 똑같이 뭐라고 그랬죠?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 가서 신고할까요? 이거 강남구청에 신고해야 되잖아, 등록관청에. 그죠? 그때 가져가는 서류가 뭘까요? 똑같아. 등록증 가져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강남 역삼동에서 영업하던 자가 이제 주소가 삼성동으로 바뀌었으니까 삼성동으로 바꿔서 내줘야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등록증 딱 갖다 내야 된다고. 그때 강남구청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겠죠. 주소만 바꿔서 내주면 되잖아. 그죠? 이거를 기재 사항을 변경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됐죠? 두 번째 가져갈 거 뭐? 똑같다니까요. 사무소 확보 서류. 내가 삼성동에 들어왔다는 사무소 확보 서류 내야 될 거 아니라, 그죠? 뭐 가져갈까요?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거. 똑같잖아 봐요. 자, 그럼 이래 되죠. 관할구역 외로 가나, 관할구역 안으로 가나, 날짜도 10일, 사후 신고제도 똑같고, 서류도 똑같고, 다 똑같잖아요. 지금 제재 위반했을 때 제재도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 관할구역 외로 갔을 때는 옛날에 여기 역삼동에서 영업할 때 수택동으로 갔으니까 가지고 있던 서류를 놔둘 필요가 없잖아. 밖으로 갔으니까 서류를 송부해 준다. 요게 하나가 다르다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포인트입니다. 관할지역 외로 이전하면 박스 오른쪽 상단. 기업 이전 신고를 한 사무소 등록대장 보내줘야 돼. 등록대장 밑줄. 2번 등록 신청할 때 들어왔던 서류, 신청 서류 밑줄. 그리고 3번 최근 1년치, 1년에 동그라미 해놓고 행정처분 서류.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밖으로 가거나 안으로 이사 가거나 사후 신고제 똑같고 날짜도 똑같고 서류도 같고 다 같은데 다른 것은 밖으로 갔을 때는 서류를 3개 보내주라. 관할구역 안에 있을 때는 강남구청에 있으니까 보내줄 필요가 없잖아. 그죠? 자, 첫 번째 보내줄 거. 여기 역삼동 영업할 때 들어왔던 신청 서류. 이사 갔으니까 놔둘 필요 없잖아요. 구리시청으로 보내줘요. 등록대장. 등록대장이 뭔가 하면 이 사람에게 교부해 줄 때 몇 월 며칠 누구에게 교부했음이라는 대장 복사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3번 때문에 하는 건데 1년치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줘야 돼. 요거 3번 때문에 하는데 1년치 행정처분 서류는 이런 뜻입니다. 아까 이렇게 물었죠. 역삼동에서 구리 수택동으로 이사 왜 갔지요? 가고 싶어서 잘 될 것 같아서. 이게 원안이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 위반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뭐 많이 받았다든지 그 위반을 하면 적발되면 취소나 정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를 피할 목적으로 구리시로 딱 이사를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 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이 어디죠? 업무 지역이 전국이니까 여기로 이사 가더라도 자기 하던 일이 와서 다 계속 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위반을 해서 요거를 피할 목적으로 처벌을 안 받으려고 이사하는 자도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강남 역삼동에서 위반을 하고 구리로 이사 딱 가버리면 구리시청에서는 나 잘못했는 거 없잖아. 구리에서는 이렇게 처벌을 안 한다면 위반한 자는 이사만 가면 다 해결된다라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었다고요. 1년치 행정처분서류도 보내주라. 그러면 결국은 이전 전에 위반한 것을 누가 처벌하겠다. 이전 후에 처벌하겠다는 게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이 중요한 겁니다. 자, 3년치가 아니고 특히 우리 중개사법은 3년짜리가 많은데 여기는 1년치 행정처분서류라는 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총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제 행정처분의 관청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 전에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전 전 등록관청이 처벌한다. O, X. X 누가 한다? 이전 후 관청이 처벌합니다. 지금 그림으로 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다 듣고도 시험이 흘러가면 그래 이전 전에 위반한 것은 이전 전 관청에서 깔끔하게 처리하겠지 이런 느낌이 확 오도록 문제를 내요. 의식을 딱 해놓으셔야 돼요. 이전 후 관청이 처벌한다. 그러려고 뭐를 보내주라 그랬다? 1년치 행정처분서류를 보내준다. 그게 포인트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려가면 3번 위반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지금 100만 원짜리가 쫙 흘러갔기 때문에 또 이제 100만 원짜리 한번 봐야 돼. 암기표 19번. 자, 오늘 수업했는 것 정도만의 암기표라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제 암기표를 갖고 짚어가겠지만 19번 100만 원짜리 과태료 찾았습니까? 제목 잡아내셔야 됩니다. 100만 원짜리가 뭐죠? 이, 보, 개, 문, 표, 반납, 반납표.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표를 반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보, 개, 문표, 반납, 반납할 때 이가 뭐죠? 방금 했잖아. 이전 신고 위반하면. 표가 보가 뭐죠? 보정정서 교부 위반. 개가 뭐죠? 개시 의무 위반. 오늘 개시하는 거 몇 개라 그랬죠? 봐요. 등수, 보, 자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익혀 나가는 거예요. 문이 뭐죠? 문자 사용 위반. 여기 보고 계시죠? 문자는 2개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개공사가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아닌 자가 하면 사정 달라져요. 1년에 1000. 문자 보이시죠? 표 보이십니까? 표가 뭐다? 표시 광고 위반. 여기 있잖아요. 표시 광고를 할 때는 5가지를 적어야 되는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었고 이거 위반하면 표시 광고 100만 원짜리. 그죠? 근데 글자가 부당한 표시. 글자가 3개 붙어 뿌리면 얼마로 간다? 500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확인하셨죠? 그 다음 반납, 표 해서 단원이 나올 때마다 짚을 겁니다. 그래서 5월, 6월 수업은 암기표 지참해서 계속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들 암기도 하셔야 돼요. 지금 암기하라 그러는데, 그죠? 어떤 분은 암기하세요 하면 이거를 탁 들고, 그죠? 30분 동안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옛날 문자가 있습니다. 안광이. 눈의 빛이 종이를 뚫는다. 이걸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그래요. 뚫부지듯이 봅니다. 보면서 머리로는, 그죠? 카톡 왔는지, 가스 잠갔는지, 오늘 저녁 뭐 해 먹을까? 이 생각하면서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 날 셉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1, 2, 3, 4, 4개를 암기하자.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공부 딱 하시고, 빈종이 딱 갖다 놓고, 그 4개를 오늘 적어 봐야 돼. 안 보고. 그죠? 그렇게 해야 암기가 되는 줄 안다니까요. 자, 그럼 오늘 4개, 한 2, 3일 때 매일 중개법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다음 날에는 4개. 이렇게 4개씩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보시면 한 달 되면 다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 끝나거든. 이번엔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공부하고 옆에 적어보자. 이렇게 해야 암기가 됩니다. 안광이 지배를 철하듯이 눈의 빛이 종이를 뚫듯이 그래 쳐다본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 지금 그죠? 그래서 4개씩 딱 잡아서 암기 일단 해봐요. 여러분 암기가 일단 딱 되면요. 지금 우리가 수업 이번 하고 말 것도 아니고 5, 6, 7, 8, 9, 10이 쫙 진행되는데 눈이 달라질 거예요. 보는 게. 그래서 암기할 건 암기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좀 전에 했던 거 기죽기에서 다시 한번 합시다. 등록이 한번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영업 못해요. 그죠? 근데 3년이 적용하지 않는 게 4개가 있어요. 1번 뭐? 이렇게 나와야지. 사망. 2번 해산. 3번 결격 사유로 취소된 자 3년 적용 안 해요. 몇 년 적용해요? 그렇지. 결격 사유가 벗어나야 돼. 4번째 등록 기준이 미달된 자 3년 적용 안 해요. 왜 적용 안 해요? 기준만 채우면 일해주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 그래 또 해당된다면서 수업도 들을 거잖아. 그죠? 암기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제가 담당하는 과목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과목에서 점수 못 따면 자격증을 손에 못 져요. 반드시 이 과목에서 고득점에서 어려운 과목의 점수를 보태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작년 시험 31회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평가했던 시험입니다. 31회 시험이. 근데 어려워도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그럼 합격했는 사람들은 어려운 과목의 점수가 어렵더라도 우리 법에 고득점한 사람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과목은 편안하고 또 내용도 단조롭고 현실적인 과목입니다. 막 추상적이지 않잖아. 뭐 진이 비진이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 그죠?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과목이라고 굉장히 알아듣기 쉽다고. 또 언뜻 보니까 선생도 좀 잘 가르치는 것 같고. 다 좋은데 점수만 28.5 나온다고 이게. 그죠? 왜 그런지 공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암기표 정도의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요구합니다. 고득점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00만 원짜리 과태료도 정리했다면 49페이지 하단에 3번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는 매년 나옵니다. 거기 중간에 제목 오른쪽에 보니까 21, 22, 23, 24 쫙 갖다 붙었죠. 매번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좀 있는 분은 밑에다가 33, 34, 35 한 몇 년 할 사람들은 계속 적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출제된다는 걸 강조하는데, 자, 이건 제목이 중요해요. 분사무소는 누가 설치한다? 법인만 설치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설치합니까? 동그라미 1번.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고, 제외 동그라미 위에다가 포함 X, 매번 시험에 그래 나오니까 포함이 아니고 제외하고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계를 초과할 수는 없다. 2번 줄 것입니다.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우리말로 하면 지점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거 3번 보정을 1억 설정해야 된다. 자, 거기까지 했는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강남에 가면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중개법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법인을 서울중개주식회사다 이렇게 부르겠는데, 여기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지점을 만듭니다. 부산지점. 부산지점을 뭐라 부른다?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듭니까? 하니까 강남에 중개법인이 있으니까 이거를 주된 사무소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 본점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 시, 군, 구별로 1개소를 설치합니다. 그럼 이 조문을 이해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시, 군, 구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분사무소 몇 개까지 만들까요? 그렇지. 99개가 나와야 돼. 한 개가 어디 갔죠? 그래, 주된 사무소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여 이래 가버리면 시군구가 100개라면 분사무소 100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 되잖아, 지금. 그죠? 99개 딱 찾았다는 말은 이 조문을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제외하고 시, 군, 구별로 1개소를 설치하는데, 이때 분사무소 책임자, 우리말로 하면 지점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밑에 보정을 1억 설정하는데 아까 보셨죠? 중개사무소를 만들 때는 바로 보정 설정하고 가는 거 아니죠? 왜 보정 설정 안 하죠?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등록이 되고 나면 보정을 설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법인의 분사무소는 벌써 법인이 등록이 돼 있는 자잖아.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보정부터 가입하고 들어와야 돼. 그게 차이점이 시험에 계속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보정은 1억을 설정하는데 암기표 한번 보세요. 암기표 3번, 4번을 두 개 붙여놨습니다. 암기표 3번이 뭐죠? 오늘 했지만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할 때 서류 밑으로 부자교사는 여공신이다. 부자교사 이름이 여공신이에요. 그때 부하면 법인 등기부 등본은 제출할 필요 없다. 자, 오늘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자격증 4번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증, 사무소확보 서류 이런 게 들어간다면 거기 밑에 공정서류 이런 것들은 외국인이 가져간다고 아까 체크했어요. 자, 그래서 사무소 제출할 때 서류 제목이 부자교사는 여공신인데 오른쪽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서류는 부자들이 교류하는 서류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다. 그죠? 지점, 분사무소는 누가 만든다? 법인이 만드는 거니까 법인은 개인보다 좀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점을 만들 때는 부자들이 교류하는 서류를 확보하는데 거기 류 줄 딱 긋고 보정 서류가 들어가고 있다는 게 그게 포인트라니까요. 그래서 왼쪽에 3번과 4번의 서류를 왜 갖다 붙여놨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암기해야 돼. 제출하는 것, 안 하는 것 차이점. 그죠? 3번, 4번을 고려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자,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49페이지 하단 동그라미 3번 1억의 보정을 설정한다는 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넘어가면 분사무소 설치 절차, 지금 이야기는 다 했지만 첫째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줄이 뭐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어디에 갖다 냅니까?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놓고 별표, 매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기를 분사무소에 관련되는 것은 모두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저 부산 동래구에 지점을 두더라도 서류는 강남에 갖다 냅니다. 주된 사무소에.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본점에서 처리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때 가져가는 서류 우리 암기표에도 봤지만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니은 별표 하시고 뭐가 들어간다? 보정 서류가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부자들이 교류하는 서류할 때 류가 보정 서류입니다. 자, 제일 밑에 내려가면 3번 가운데 분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좀 전에 사무소 이전을 다 했으니까 밑에 보지 말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에 본점이 있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분사무소 지점이 있었는데 이 지점을 제주시로 옮기려고 합니다. 지점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분사무소 이전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 이사부터 가고 간 날로부터 10일 내로 자, 강남에 한다, 동래구에 한다, 제주에 한다. 답이 몇 번? 무조건 강남에 하는 거예요.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본점에서 처리한다. 되겠습니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 그 밑에 내용 볼 것도 없어. 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어디로 이전하더라도 어디에 갖다 낸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제출을 합니다. 됐고, 하단에 정리하시면 됐고, 옆에 통보. 이제 5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4번. 사무소에 대해서는 공동사무소까지 오늘 공부를 할 건데, 공동사무소는 이런 거라 그랬죠. 주목합니다. 사무소 몇 개 들어가 그랬죠? 딱 하나만 들어가 그랬잖아요. 사무소는 하나인데, 여러 사람의 개공사가 같이 사용합니다. 이거를 공동사무소라고 합니다. 그렇게 쓰면 좋은 점이 뭘까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강남 사거리에 좋은 점포가 생겼어. 아주 건물도 새 거고 영업도 잘 되겠어요. 근데 월세가 한 500만 원 내야 된대. 그럼 좀 부담스럽잖아. 그죠? 근데 친환경공사 5명이 사용하게 되면 100만 원씩만 내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경비를 절감하려고 공동사무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때 경비도 절감되지만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5명이 같이 하면 일거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 일거리를 많이 받는 것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봐요. 첫째 줄에 개공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밑줄 긋습니다. 다른 개공사와 다른 개공사 줄 하나 꺼놓고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른 개공사를 왜 줄을 긋는가 하면 옛날에는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끼리만 공동사무소 해야 돼. 법인은 법인끼리만. 그래서 끼리가 원칙이었는데 지금 줄 것이었죠. 다른 개공사와 설치할 수 있으니까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도 되고 부칙육조도 되고 끼리도 되고 안끼리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밑에다가 안끼리 가능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 무슨 뜻인지 느낌 왔죠? 예전에는 끼리가 공동사무소인데 지금은 안끼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법에 다른 개공사와 설치할 수 있다. 그랬지 끼리만 하라는 말이 없잖아. 지금 그죠? 규제가 완화되는 거예요. 안끼리도 가능하다. 그 다음 공동 사용하는 방법. 자,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고자 하는 개공사는 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이렇게 나가니까 개설 등록 앞에 1번 달고 1. 개설 등록 또는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 이전 앞에 2번 달고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줄 것입니다. 다른 개공사 성낙서를 첨부하면 된다. 누구 성낙서라고요? 다른 개공사의 성낙서지. 거기 또 임대인, 건물 주인의 성낙서 이렇게 시험에 나온 바 있어요. 그래서 거기 X 해놨잖아 지금 그죠? 그 다음 3번 사용의 제한인데 여러분 공동사용의 제한은 사실 읽거나 많은데 동그라미 1번에 줄 하나 거요. 업무 정지 기간 중 줄 하나 것이고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2번도 첫째 줄에 업무 정지 기간 중 찾았습니까? 거기 줄 하나 꺾고 공통점이 뭐죠? 줄 꺾는 거.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만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읽거나 많아지. 자, 경공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 정지 받았어요. 왜? 뭐 위반했겠지. 업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업무 정지 내리니까 나 친구 사무실로 공동사무소 할 거야.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은. 업무 정지 중인 자는 안 된다. 까지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자, 이제 마무리인데 52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요약집의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어떤 단원이 딱 시작되면 끝에 주의라는 표현이 있어요. 유심히 공부하신 분은 느끼겠지만 주의는 출제했던 것들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의는 여러분이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
이 공동사무소에서 출제했던 게 이거예요. 제류에 봐요. 주의. 업무 정지를 받은 경영사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경영사가 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분사무도 설치할 수 없으며 다른 경영사가 이전할 수도 없다. 이 말의 결론은 뭐죠? 업무 정지 받은 자 공동사무소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주의합니다. 두 번째, 휴업 중인 경영사는 공동사용이라는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경영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업무 정지 중인 자는 위반을 한 자지만 휴업 중인 자는 위반한 자가 아니잖아. 그죠? 휴업 중일 때 다른 사람 들어와서 공동사무소 해도 돼요. 이런 것들. 마지막, 업무 정지 경영사는 다른 경영사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업무 정지 경영사가 다른 경영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라는 말은 업무 정지 받은 자는 공동사무소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사무소에 비었어요. 누가 쓰든지 어떤 사람 업무 정지 받았겠죠. 그죠? 그러면 저 업무 정지를 안 하고 있는 사무소지만 그쪽으로 사무소는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여러분 이런 느낌 많아요? 저 사람이 지금 위반을 해가지고 업무 정지 받았어. 그럼 저기 가보면 지금 뭐 영업 안 하겠죠? 정지 받았으니까. 그쪽 사무실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된다고. 우리는 중개사무소 조건이 뭔가 하면 건축물 대장에 있으면 될 것, 그랬지 업무 정지 받은 자 안 된다 이런 말이 없다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업무 정지 받은 자 사무실로 가서 공동사무소는 하면 안 되지만 사무소는 이전할 수 있다니까. 좀 더 강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저 사무소가 등록 취소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그럼 등록 취소를 받았으니까 이제 영업 안 하겠죠. 그쪽 사무실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된다니까. 그죠? 근데 취소됐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 그죠? 좀 더 강하게 설명합니다. 저쪽 사무소가 피가 줄줄줄 흐르는 사무소예요.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이전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건축법상 적합하면 된다니까. 그죠? 그 개념이니까 그 세 번째 조문도 잘 봐놓으셔야 돼요. 자, 오늘 수업이 여기까지인데, 자, 거기서 다음 주 수업이 바로 밑에 이제 겸업이라는, 이제 등록을 하고 사무소를 갖췄으면 뭐 해야 됩니까? 영업을 해야 돼. 영업을 하는 지역, 영업할 수 있는 절차,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느냐라는 단원이고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단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규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